오늘 준비한 리뷰는 드라마 레이디 두아입니다. 지금 넷플릭스 시리즈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총 8부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혜선 그리고 이준혁 이 두 분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신혜선 씨는 극 중에 부도화라는 명품 브랜드를 이제 런칭을 해서 정말 이제 대박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여성인데요. 알고 보면 사실 가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계속 신분 세탁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드라마 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신혜선 씨는 본인이 만든 그 부두와 실제 가짜 명품 브랜드이지만 이 명품 브랜드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인생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데요. 또 한 명의 이제 주연 이준혁 씨는 형사로 나오고요. 이준혁 씨는 이 신혜선 씨의 실제 신분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신혜선 씨가 겪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결말은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직접 보시면 네,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두아 실제 이제 명품 브랜드 런칭하는 브랜드의 이름도 부두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두아는 프랑스어라고 해요. 네, 프랑스어로 이게 뭐 금남 구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금남의 구역, 남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금남의 구역으로 여성들만의 그 이면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주 은밀한 사적인 공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도아라는 브랜드명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던가 진짜 욕망,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욕망이겠죠.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혜선 씨가 이 극 중에서 초반에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첫 출발이 명품 샵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욕망이 시작된 계기도 명품 때문이겠죠. 아마 신혜선 씨가 이 드라마 주인공인 신혜선 씨가 명품 샵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명품의 사실은 본인 짝퉁이지만 이 명품에 대한 욕망을 가지게 됐을까? 그리고 본인도 이 명품 샵에서 일하면서 정말 그 명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욕망을 가졌을 거잖아요. 근데 에, 부정직한 방법으로 그 욕망을 이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긴 한데 아무튼 처음에는 그냥 선량하고 착하고 그냥 열심히 살고 싶어 하는 그냥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명품 샵에서 하필이면 이제 도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게 본인의 책임으로 오면서 엄청난 금액을 이제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뭐 5천만 원 정도 물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아르바이트와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근데 우연찮게 이제 구매 대행 서비스라고 하죠. 명품 구매 대행도 하고 또 되팔기 하고 이러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막히고 그리고 무리하게 이렇게 대출을 받았던 게 문제가 돼서 이제 사채를 쓰게 됐어요. 네, 사채를 쓴 게 문제가 돼서 이제 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더 구렁텅이로 이제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술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인연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신분 세탁을 하는 과정이 발생을 합니다. 이 신혜선 씨가 연기하는 그 여성이 겪는 이 경험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학력 위조, 뭐 실제로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학력을 위조하거나 이제 신분 세탁, 그죠? 그리고 뭐 술집에서 일하다가
정말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뭐 신분 세탁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종종 이렇게 무슨 가십거리로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아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이 신혜선 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신혜선 씨가 그렇게 한 번 인생을 점핑하는 계기가 어 나이 많은 그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인제 1차 신분 세탁을 하죠. 근데 그 신분 세탁 과정도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그 남편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어 "내가 설령 가짜를 끼워 줘도 내가 끼워 주면 남들은 다 진짜라고 생각해." 왜 그런 말 있죠. 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싸구려 티셔츠 하나 입고서도 그게 다 명품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정말 돈이 없어 보이는 그런 허름한 사람이 실제로 명품 입고 있어도 그게 명품인 줄 모르는 것처럼 네. 그래서 여기 드라마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가짜와 진짜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그걸 가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만큼 음 내가 거의 진짜와 구분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카피를 하면 따라잡으면 "그건 진짜라고 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근데 뭐 가짜는 가짜고 진짜는 진짜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명품 그 짝퉁 왜 A급 뭐 특 A급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도 결국 진짜와 가짜는 구분되는 건데 아무튼 이 드라마에서는 계속 그 질문을 합니다. 뭐 가짜와 진짜 어떤 게 진짜라고 말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죠. 이 드라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뭐랄까요? 자기만의 욕망, 욕망을 정말 거리낌 없이 내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뭐 졸부들도 나오고 그 원래부터 부자였던 사람들도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겉으로 정말 사람들을 거의 깔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만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여지는 모습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본인이 예 격이 떨어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배종옥 씨가 백화점 대표로 나와요. 명품관을 운영하는 대표 백화점 CEO죠. 그 배종옥 씨는 정말 우리가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보 볼 것 같은 '아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싶은 그런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나이 많은 여성이죠. 아마 여기서 한 50-60대 그 역할에 예 나오고 그리고 호스트 바에 있는 아주 어린 남성을 남자친구로 거느리고 네 본인의 욕망을 해소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급을 나눠요. 예. 뭐 여러 이제 브랜드의 대표들이 있지만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 나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정확히 선을 나누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거든요. 그 전형적인 돈 많고 좀 재수 없는 역할? 네. 그런 역할의 음 대표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혜선 씨를 한 방에 어 상류층으로 점핑을 시켜주는 남편 역할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계기는 이 남자가 인제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 이식이 필요한데 예 가족 중에 아무도 네 신장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혜선 씨가 "신장을 이식해 주겠다." 결혼을 해서 합법적으로 어 그러면 이 남편이 "신장 이식 수술한 뒤에 5 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과의 결혼에서 사실 신혜선 씨가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이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신혜선 씨가 인제 결혼하면서 굉장히 해외 명문대를 졸업한 것처럼 이렇게 신분 세탁을 하거든요.
뭐 사람들이 알 방법이 없잖아요. 뭐 그 대학을 진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도 못하고. 근데 정말 쪼끔 이제 신기한 건 실제로 그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정확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대학 나왔어." 그 한마디로 "오케이. 너는 우리랑 같은 부류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과정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개연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외국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고 가짜로 그래서 교수까지 하는 뭐 그런 일들도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실화로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혜선 씨와 굉장히 음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로드샵 화장품 대표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졸부죠. 네. 굉장히 어렵게 성공을 해서 정말 상류층들 원래부터 그 부유했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어울려 주지를 않다 보니까 늘 이렇게 결핍을 느끼는 그런 화장품 대표로 나오는데요. 이분도 신혜선 씨를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면서 그런 욕망들을 또 표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명품 샵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이제 명품 샵 직원들의 행태들도 나오고요. 또 명품과 함께 비교되는 게 이제 짝퉁이거든요. 그러니까 짝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제 가방 디자이너를 맡은 그 친구와 이제 신혜선 씨가 누가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인제 다툼을 벌이는데 뭐 마지막에 누가 진짜이고 뭐 누가 가짜인지 인제 구분이 결말이 나오겠죠? 네. 그거는 결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드라마 내내 많은 브랜드들이 나와요. 특히 이 드라마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방 브랜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에르메스 얘기도 나오고 뭐 각종 가방이 나오는데 굉장히 화려한 뭐 가방에 뭐 보석들을 어마어마하게 달아서 정말 그 화려한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가방들이 나오거든요. 이 드라마가 기본적으로 이 부두화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의 그런 은밀한 사적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성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가지는 그 욕망들이 다 이게 분출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 뭐 화려해지고 싶은 욕망, 그리고 예뻐지고 싶은 욕망, 그리고 어 신분 상승을 하고 싶은 욕망, 그 많은 돈과 재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젊은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싶어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보여져요. 그리고 이 신혜선 씨가 인제 처음 돈을 벌기 시작한 게 인제 명품 오픈런을 해서 그 물건을 다시 되팔고 구매 대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명품을 내가 가지지 못하고 왜냐하면 사서 다시 팔아서 그냥 그 이익만 수수료만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은 되고 싶지만 정말 명품을 계속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은 원하지만 정작 그 명품을 내가 가지지는 못하는 그런 삶. 좀 모순적이죠. 네. 그래서 신혜선 씨가 보여주는 이 캐릭터는 말 그대로 모순과 결핍의 그런 집합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준혁 씨가 인제 주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형사 역할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이에요. 그냥 인제 어떤 사건을 계속 인제 어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뭐 이주혁 씨가 굉장히 뭐 주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간다거나 뭐 스토리 전개를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신혜선 씨가 벌인 일을 확인하고 그래서 "너 누구야?" 이렇게 찾아 나가는 그냥 과정에 있어서 이준혁 씨가 근데 뭐
매력적인 부분은 있어요. 네. 굉장히 잘생겼고 하기 때문에 네 매력적인 부분은 있지만 전체 스토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 드라마는 신혜선 씨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 주역이고 그래서 신혜선 씨의 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8 부작이긴 하지만요. 시간이 굉장히 금방금방 가요. 네. 그리고 화면도 굉장히 화려하고 또 신혜선 씨가 워낙 또 연기를 잘하잖아요. 저는 그 철인 왕후 네 그때 연기를 보고 야 뭐랄까 이렇게 천진난만하면서도 굉장히 짱구스러운 네 그런 코믹한 연기를 여성이 잘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잘못하면 굉장히 막 오그라들고 좀 집중력을 떨어뜨리는데 신혜선 씨는 굉장히 개구장이 역할을 진짜 그날 잘하더라고요, 철인왕후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결핍된 그 욕망을 가지면서 좀 미스테리하면서도 애매한 그런 맹하면서도 굉장히 똑부러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용기도 있고요. 네.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진 캐릭터를 잘 소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혜선 씨의 뭐 대표작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에 남는 연기다. 네. 그래서 이 드라마 보면 신혜선 씨의 매력에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드라마는 인간이 가진 그 욕망의 끝은 어디인가. 근데 여기서 신혜선 씨가 이 부두아라는 이 브랜드 이것도 그냥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뭐 어디 있는 브랜드도 아닌데 본인이 뭐 완전히 그냥 마케팅을 해 버려요. 뭐 왕실에 납품하는 100년 전통의 아주 뭐 특별한 정말 전 세계 0.001%만 아는 명품 브랜드다라는 식의 어떤 그 브랜딩을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백 하나가 뭐 1 억씩 하고 이럽니다. 근데 놀랍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도 팔리게끔. 근데 실제로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텐데 뭐 스위스 명품 시계라고 해서 몇백만 원씩 뭐 몇천만 원씩 해서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중국에서 만든 몇만 원짜리 그죠? 원가 몇만 원짜리 상품이었고 그냥 스위스에서는 그냥 고리만 끼워서 역수입해서 판매하는 실제로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부두아 브랜드 백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국에서 이렇게 다 만들고 그 고리만 스위스에서 딱 달아 가지고 들어오는 그 방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전부 드라마에서 이렇게 에피소드로 녹여내기 때문에 "아 이거 어디서 봤어." "그래 이런 거 있었어." 뭐 이런 걸 연상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근데 명품에 대한 좀 관심이 있거나 명품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는 분들에게는 좀 재밌게 접근이 가능할 텐데 아예 이런 명품이나 이런 거 관심이 없다. 나는 뭐 그런 그런 삶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분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오픈 러닝이 뭐 명품을 어떻게 명품이 움직이고 그 명품이 어떻게 브랜딩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쪼끔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좀 관심이 있다면 더 재밌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약간 패션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든가 요런 것들 그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고 분야에 대한 또 관심이 있을 때 사실은 더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혜선 씨가 이 드라마에서 의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연출이 돼요. 아무래도 명품을 다루는 브랜드 대표기 때문에 매번 다른 의상들을 많이 입고 나오거든요. 그 신혜선 씨가 기존 드라마에서는 역할들이 좀 뭐 철인 왕후는 이제 뭐 사극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현대극에서도 쪼끔 이렇게 뭐랄까요? 뭐 부유한 화려한 그런 역할보다는 굉장히 평범한 네 그런 역할들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맡다 보니까 옷이 굉장히 소박하게 입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그냥 직장인 이런 정장 이런 류가 많아서 본인의 패션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마음껏 표출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막 그 허세 부리는 졸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막 귀걸이, 목걸이, 반지 막 개수 제한 없이 막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온통 블링블링 그 자체예요. 그래서 아마 신혜선 씨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화려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드레스 같은 것도 또 많이 입고 나오고 그냥 일반 옷차림도 기본적으로 좀 화려하게 입는 그리고 머리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막 풀어 헤친 어 화려한 그런 뭐 스타일을 유지하기 때문에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상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드라마에서 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혜선 씨가 이 드라마 때문에 더 살을 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살이 굉장히 더 많이 빠져 보여요. 원래도 마른 편이긴 한데 유독 이번 드라마는 더 말라 보이거든요. 네, 굉장히 좀 헬스칼 전 초반에는 뭐 아무래도 사체 비제 쫓기는 여성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약간 좀 헬스하다 못해 좀 네, 피골이 상접하다고 하나요? 네, 그래서 마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뒤로 갈수록 화려한 그런 모습 그리고 연약하면서도 간인한 눈빛을 가진 그러면서도 화려한 그런 이미지를 연출을 하는데 굉장히 네, 마른 몸매가 그 역할을 굉장히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혜선 씨의 새로운 연기를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레이디 2와 꼭 놓치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분들이 다 연기력이 다 뛰어나고 뭐 나머지 조연급들 뭐 단역급들도 네 그렇게 뭐 연기 자체가 엉성하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그 이야기가 좀 빠르게 전개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지? 얘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약간 개연성은 떨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뭐 그걸 굳이 '왜 그런 거야?'라고 이렇게 따져 물을 필요 없이 '그래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신분 세탁을 했나 보지 뭐. 뭐 이렇게 돈을 모았나 보지 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때려 맞춰도 크게 드라마를 보는데 뭐 거슬리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연성은 너무 기대하지 마셔라. 네, 하지만 빠른 전개 그리고 몰입감 있는 연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술술술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뭐 엄청난 감동이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네. 드라마가 주는 뭐 특별하게 막 뭐 엄청난 교훈 뭐 이런 건 없고요. 뭐 평이합니다. 평이한 이야기지만 그냥 뭐랄까요? 킬링 타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고 어쨌든 신혜선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재밌고 그리고 약간 그 상류층의 삶은 사실 우리가 경험할 일이 없잖아요. 뭐 전 세계 전 세계까지 안 가더라도 전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중에 뭐 상류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볼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말은 뭐 1억, 2억짜리 턱턱 산다고 하지만 진짜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아 이렇게도 사나 보지? 하고 약간 엿보는 재미라고 할까요? 네, 그런 또 즐거움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거 진짜와 가짜는 구분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짜를 아무리 진짜로 둔갑시키려고 해도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드라마 끝에 진짜가 누구인지 그리고 신혜선 씨는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어, 밝혀질까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리뷰 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